자, 보자. 우리 소화부터 배설까지 전체 과정을 빠르게 한번 해보자. 오케이. 시험 대비한다, 소화 많다. 그 먼 곳에서, 그자. 야, 거창고등학교 뭐 행사 있을 건데. 쌤 학교 다닐 때 그 거창고등학교 행사 애들 억수로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시험 잘 치고 행사 열심히 해라. 자, 봅시다. 자, 이 소화계 보자. 이 소화계. 근데 이 소자가 한자로 그 작을 소자란 말이야. 맞지? 작게 만든다 그런 뜻이라고. 그제? 우리 입에서부터 식도, 위, 소장, 대장 흘러가면서 잘게 부숴버린다. 그러면 언제까지 부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우리 세포막이 흡수할 수 있을 정도까지 잘게 부숴야 됩니다.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있을 때까지 부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단당류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러니까 포도당, 아미노산 정도까지. 그제? 그게 이제 소화의 목적입니다. 그 자세한 거는 중딩 과정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걸 뭐 어느 단계에 뭐가 되고 이걸 물어보지는 않는데, 일단 녹말, 탄수화물은 잘게 부숴가지고 포도당이 되면은 흡수할 수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단백질도 역시 단계 뭐 펩신, 트립신 통해서 뭐 계속 분해된다고. 맨 마지막에 아미노산, 이 상태가 되면 흡수할 수 있거든. 오케이.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모노가 하나란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세롤에 이제 그리세롤이 여러 개 있다면 지방산이 3개 붙어 있거든. 이제 이게 2개는 떨어지고 하나는 붙어 있어요. 하나가 모노란 뜻입니다. 라틴어로. 이게 이제 모노레일, 기차 있지, 그지? 한 줄만 가는 거란 뜻이에요. 그래서 모노글리세리드를 다 분해 안 하고 요렇게까지만 분해한다. 오케이. 그러면 입에서 식도, 위, 소장, 대장을 거쳐서 이제 소장에서 다 이제 흡수해 버립니다. 다 부숴서. 그러면 대장에서는 이제 마신 물까지 흡수해 버린다고. 그럼 나머지 찌끄레기가 이제 항문으로 나간다 소리야. 그래서 입에서 항문으로 나갈 때 음식물들이 잘게 부서지고 흡수되어지고 나머지는 이제 항문으로 나가는데 이게 몸 안이 아니고 몸 밖입니다. 입, 식도, 위, 소장, 대장은 몸 밖이라고.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공기를 들어 마시면은 공기가 이제 항문을 향해서 나간단 말이야. 우리 몸 속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지금은 이제 소화기 내과라고 분리되어지는데 불과 한 10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뭐 위가 안 좋아서 병원에 간다. 내과를 가는 게 아니고 외과를 가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위는 몸 바깥에 있는 거라고. 오케이. 그 다음에 부속기관으로서 간, 이자, 쓸개 등이 있다. 이 그림을 좀 확인 좀 해야 돼. 예, 뭐 간 다 알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위가 있을 거고, 식도에서 위로 내가지고 이제 위산 분비되고, 펩신 분비되고 해가지고 소화돼가지고 12지장으로 가서로 분비되어지는 거야. 오케이. 뭐 12지장도 소장의 일부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자에서는 3대 영양소를 분해하는 효소가 다 분비돼서 분해한다. 이거는 중딩 내용이니까 고딩 과정에는 안 나오는 거니까 그냥 말로 하고만 넘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입에서 넘어간 것이 식도를 따라 내려가 가지고 위에서 소화되고, 그 다음에 안에 작은 창자에서 소화되고, 바깥에 대장에서 이제 물만 흡수하고 이제 항문으로 나간다. 오케이.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냥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잘게 부서진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흡수할 때는 이제 어디서 흡수하느냐? 이제 흡수하는 장소가 이제 2군데입니다. 흡수하는 소장 내벽에 융털이 있어요. 그러니까 털이 나 있다고. 이게 너희들 이게 내장탕을 먹어보면 이거 알 수 있는데 털이 나 있어. 이게 융털에서 흡수하는데 이 융털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간편화 시킨 게 요 그림입니다. 그죠? 바깥에서는 모세 혈관이 감싸고 있고 안쪽에 길다란 뾰족한 뭐 관처럼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암주관이란 말이에요. 암주관. 그죠? 그래서 이제 수용성, 물의 용자가 용이 된단 말이거든. 물에 녹는 성분들, 그 다음에 지용성, 기름지자거든. 우리 지방할 때 지방에 녹는 영양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그 다음에 바이터민, 옛날에 비타민이라고 그랬죠, 그지? 이게 A, D, E, K가 지용성입니다. 비타민, 바이터민이지, 그지? B, C가 있지, 그지? 이거는 수용성이라고.
옛날엔 이것도 넣었는데 혹가다 쌤들 이걸 넣어서 설명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구분다리라. 수용성은 포도당과 아미노산, 바이타민 BC. 이거는 물에 녹는 거기 때문에 모세혈관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칭칭칭 감고 있는 게 모세혈관이라 소리야. 이제 가운데 어떤 두꺼운 관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암주관이에요. 이게 암주관입니다. 이게 암주관. 그러니까 물과 기름은 안 섞인단 말이야.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기 때문에 흡수되어질 때도 물과 기름 성분이 나뉘어서 흡수되어진다.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암주관으로 기름 성분이 이 모세혈관으로서 들어가는 게 이제 수용성 성분이 녹아 들어간다. 오케이. 뭐 이래가지고 이제 서로 따로따로 들어가는데 요리 들어가고 따로따로 들어갑니다. 결론적으로 만난다고. 어디서 만난다고? 심장에서 만난다고. 심장에서 왜 만납니까? 처음부터 섞어서 보내지. 들어갈 때는 힘없이 들어가고 심장에서는 펌프질 해주기 때문에 섞여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처음부터 두 놈이 같이 기름과 물 성분이 섞여버리면 혈관 다 막아버립니다. 위험해요. 그래서 일단 심장까지 갈 때는 따로 가고 심장에 가서는 이제 심장에 펌프질로서 섞이든 말든 밀어버린다 소리야. 그리고 이제 수용성은 지나가다가 반드시 어디를 거치게 된다? 간을 거치게 됩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 간을 거치게 된다고. 쌤, 왜 간을 거칩니까? 수용성은. 지용성은 암주관에서 바로 지나가는데 수용성은 간을 지나간다고. 왜 그렇나요? 첫 번째, 혈당 조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들어간 수용성, 포도당이 요리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포도당은 엄청난 양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바로 심장을 통해서 온몸을 돌려버리면은 전 세계 사람 모두 다 당뇨병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간에 들어가가지고 제어한다고. 간에서 들어온 엄청난 양의 포도당을 조절해가지고 간에서 나오는 혈관이 있습니다. 간에서 나오는 혈관. 그러니까 이 혈관은 무조건 뭐하다고? 정상적 혈당. 우리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100 정도의 혈당을 내보낸다 소리야. 들어올 때는 밥 먹을 때는 이거 3만, 4만까지 들어온다니까. 알겠지? 이걸 간문맥이라 그래. 간문맥. 요 부분을 간으로 들어가는 입구, 간문맥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엄청난 밥 먹을 때만 엄청난 고농도지. 그대로 흘러가면 큰일 납니다. 간에서 이제 제어해가지고 요 혈관에서는 그제 정상적인 혈액이 들어갑니다. 알겠죠? 간정맥이라 그러는데 간정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맥은 정이 들어서 심장으로 간다 이런 뜻에서 정맥입니다. 간에서 출발해가지고 심장으로 간다. 간정맥입니다. 여기서는 정상 혈당이 나옵니다. 간에서 조절한 거라고. 그래서 간은 수용성이 반드시 거쳐가야 될 장소임에 틀림없습니다. 혈당 조절을 위해서. 그 이외에 또 하나 특징이 있는데 이 친구가 해독작용을 합니다. 해독. 독을 없앤다 소리예요. 간에 들어가면 독성 물질이 중화돼가지고 나간다고. 안 그러면 위험해 우리 몸이. 쌤 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지용성은 해독을 안 해도 됩니까? 예. 기름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짧은 시간 내 독성 물질을 가지지 않고 부패하지도 않습니다. 기름 성분은. 그래서 기름 성분은 간에서 해독의 과정이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됐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장으로 들어왔어요. 심장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온몸을 따라 돌게 될 겁니다. 심장에서 여기도 나와 있지만 그죠? 심장으로 들어간다 정맥입니다. 심장에서 나간다 동맥이라고. 그러니까 심장 기준이야. 항상 말하지만 내도 말하지만 항상 심장 기준입니다. 심장으로 들어온다, 정들어서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심장에서 나간다, 운동하러 나간다 해서 동맥. 오케이. 그렇게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심장을 놓고 보자고. 심장에서 나가는 것 중에서 크게 두 가지 루트입니다. 폐로 가는 거하고 온몸으로 가는 거하고. 그 심장에서 뭐라고? 폐로 간다 이 말이야. 그럼 당연히 나가는 건 심장에서 나가는 거니까 동맥이 되겠지. 목적지가 어디야? 폐란 말이야. 그래서 폐동맥이 될 거라고. 그 다음에 폐에서 심장으로 들어오는 거. 심장으로 들어오면 무조건 정맥이야. 출발지가 어디야? 폐라고. 그래서 폐에서 출발한 정맥입니다. 이런 뜻이라고. 오케이? 이름부터 한번 생각해보자. 그 다음에 온몸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동맥이라고 그런다고. 동맥. 근데 이제 대자라는 말은 뭐냐면 많이 있다는 뜻이야. 이 말은 가는 데가 얼마나 많노. 그래서 대가 붙은 거야. 여기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지?
폐로 가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외길인데 온몸으로 가는 거는 온몸에 그 수많은 걸 다 나열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동맥인데 온몸 전체에 오만 전체에 있던 모든 기관들을 다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대동맥 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럼 대동맥도 가다 보면은 뭐라고 간으로 가는 놈은 대동맥 중에서 간동맥, 그 다음에 장동맥, 콩팥동맥. 알겠지? 동맥은 동맥인데 대동맥의 부분 집합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어려운 거 없어요. 들어오는 것도 뭐라고? 정맥입니다. 그러니까 대정맥이야. 대정맥 중에서도 뭐라고? 소기관들 속에서 오는 거니까 간에서 출발하면 간정맥. 맞죠? 그 다음에 콩팥에서 출발하면 콩팥정맥. 이거 외에도 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냥 대략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이렇게 적은 거라고. 알겠지? 그리고 아까 소장이 있었지, 그지? 소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한다고 그랬어요. 그 간문맥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혈당이 들어간다고. 어마어마해. 그러면 여기서 뭐 한다고? 조절해가지고, 포도당을 줄여서, 간 정맥으로 내보냅니다. 그러면 정들어서 간에서 출발한 놈이 심장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야. 흐름 알았어요? 흐름 알았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요 속에서 이제, 산소와 이산화탄소에 관련된 걸 들어봅시다. 그러면 산소가 배로 들어와가지고,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쓰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배에서 들어온 산소가 많은 혈관들은 여기까지라고. 내가 빨간 걸로 적어볼게. 산소가 빨간 걸로 변하는데. 그러니까 대동맥의 부분 집합으로는 다 뭐라고? 산소가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폐에서 들어와서 심장으로 와서 각 기관에 산소를 공급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통칭해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산소가 많다 해 가지고 동맥혈 그럽니다. 쌤, 동맥혈은 동맥하고 관계 없습니다. 운동하러 나간다 그런 거 상관없어요. 동맥혈은 그냥 산소가 많은 거라 이 말이에요. 산소가 많은 겁니다. 산소가 많으면 동맥혈이다. 동맥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산소가 많다 이런 뜻이라고. 그러면 폐에서부터 온몸까지 다 산소가 많으니까 이걸 다 동맥혈순환이라고 이야기하지. 오케이? 빨간 걸로 적은 이유는 산소가 특히 많을 때 빨간색을 띠거든. 그 다음에 각 기관에서는 산소를 다 썼어요. 그러면 이제 산소를 다 쓰고 이산화탄소를 내놓겠지. 그제? 그럼 이산화탄소가 많은 거예요. 이거 나올 때는 이산화탄소가 많은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우리 뭐라고? 파란색을 띠거든.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파란색을 띈다고. 그럼 심장으로 갈 때 파란색의 피가 들어간다고. 뭐 약간 파란색이야. 그죠? 너희들 그 혈관 속에 정맥들, 우리 그 혈관 속에 파랗게 보이는 거 있지? 바로 요 혈관들입니다. 요게 바로 뭐라고? 그 이산화탄소가 많은 정맥들입니다. 그렇죠? 우리 그 보통 말할 때 뭐 동맥을 끊어서 자살하니 택도 없습니다. 동맥은 저 깊숙이 있어서 절대 터지지 않고 안쪽에 깊이 박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말하면 안 되는데 이제 뭐 자살을 했다, 뭐 정맥을 끊은 겁니다. 왜? 정맥이 그 힘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바깥에 아주 굵은 관이 있다고. 예. 그래서 동맥은 터지면은 우리 제어 못합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알겠죠? 우리 호텔 뭐 의학 드라마 보면은 동맥을 잘못 건드려 가지고 뭐 호수에서 물이 막 새어 나오듯이 막 세게 막 호수 터지듯이 폭발하듯이 뭐 혈액이 뿜어져 나와요. 그게 동맥 건드린 거야. 그건 정말 위험해. 그 동맥 건드리면 거의 70%가 사망한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함부로 조심해서 다룬 의사들도 그거 조심해서 다룬다고. 그죠? 베테랑들만 그거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일단 뭐 그렇다는 이야기고, 일단 파란색이 피다.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색깔이 뭐 암청색으로 약간 변합니다. 그래서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폐 동맥을 따라서 요리 오면은 밖으로 나간다고. 알겠죠? 요걸 우리는 뭐라고? 정맥혈이라고 그럽니다. 정맥혈. 정맥하고 관계 없습니다. 이산화탄소가 상대적으로 많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정맥혈. 알겠죠? 그래서 이제 온몸 순환과 폐 순환 말고 동맥 피 순환과 정맥 피 순환이 또 이제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같은 길인데 나누는 방법에 따라서 그렇게 나눈다 소리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자. 산소가 배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밖에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막을 통과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다시 산소가 우리 몸속에 들어올 거라 이 말이야. 모세혈관이 있는데 그 모세혈관을 따라 들어올 거라. 그래서 정맥을 따라서 요리 따라서 이제 각각의 그 세포 각각의 이제 그
소기관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때도 건너가야 돼요, 막을. 다시 산소가 여기서 이제 우리 몸 속으로 이제 그 폐포 속으로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관을 따라 돌다가 각각의 간이나 그다음에 뭐 소장이나 콩팥 속으로 갈 때도 또 막을 건너가야 돼요. 그럼 여기서 막을 건너갈 때, 그다음에 요 각 조직 세포에서 막을 건너갈 때 어떤 원리로 진행되어지느냐? 이건 무조건 확산입니다. 무조건 확산이라고. 확산은 뭐에서 뭐로 진행되는 거라고?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진행되는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조금 배웠던지 바로 뭐라고? 여기 있는 산소가 요리 들어올 때도 고에서 저로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혈관에서 조직 세포로 들어갈 때도 고에서 저로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뭐 외울 필요도 없어요. 흐름만 이해하면 돼. 산소는 고에서 저로 계속 흘러갈 때마다 고에서 저로 간다. 고에서 저로, 그 다음에 고에서 저로. 그러면 요놈들이 이제 다 쓰고 산소를 이산화탄소로 만들어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내보낸단 말이야. 그럼 그 이산화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올 때는 고농도란 말이야. 알겠지? 나올 때는 고농도입니다. 역시 고에서 그 조직 세포에서 어디 들어와야 돼? 혈관으로 들어와야 된단 말이야. 고에서 그 다음에 돌고 돌아서 몸 밖으로 나갈 때도 막을 뚫고 나가야 된단 말이야. 그때도 뭐라? 고에서 오케이? 그러면 산소는 뭐라고? 두 군데 거칩니다. 들어올 때 고에서 최종적으로도 고에서 그리고 이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면 나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혈관으로 들어갈 때도 고에서 그 다음에 우리 몸 밖으로 이산화탄소가 나갈 때도 고에서 알겠지? 이유 없습니다. 그냥 고에서 저로 가는 거다. 그때 에너지 소모가 없어요. 알겠지? 확산이란 말이야. 그걸 이해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뭐 별 어려운 거 없습니다. 알겠지? 오케이. 자, 영양소는 보자. 소장에서 흡수해가지고 흐르다가 조직세포로 흘러 들어갑니다. 맞지? 산소는 폐에서 들어와서 조직으로 들어간다. 요게 나중에 두 군데 지나간다고, 막을. 그럼 이거는 뭐라고? 고에서 저로 흘러 들어간다고. 영양분이 흘러 들어갈 때는 특별히 언급이 없습니다. 그 생투에 들어가는 내용이야. 우리 조직액이 있어서 조직액으로 흘러 들어가서 그 다음에 들어간다 뭐 이런 거 있는데, 영양소의 이동의 원리는 그냥 흘러 들어간다 막 이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원리가 있긴 한데 너들 과정에는 없습니다. 일단 산소와 이산화탄소는 그 몸에 들어올 때, 조직 세포로 들어갈 때 원리가 다 확산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고에서 저로.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노폐물, 세포에서 만들어진 노폐물들은 이제 호흡기와 배설기가 있는데, 우리 아까 이제 이산화탄소도 고에서 저로 흘러갑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동맥, 심장에서 나가는 거, 운동하러 나간다고 그랬지. 정맥, 정이 들어서 심장으로 들어오는 거다, 이 말이야. 모세의 혈관, 이 한 겹으로 돼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물질 교환을 한다고. 알겠죠? 확산이 여기서 일어난다고. 모세의 혈관에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과정을 봅시다. 요 과정이 애들이, 보통 외우게 하는 건데, 뭐 크게 고민할 거 없습니다. 산소가 어디가 많으냐라고 물어본다면, 처음에 들어와서 계속 고에서 저로 흘러 들어갈 거라, 이 말이야. 맞지? 그 다음에 폐정맥이 초창기니까 많을 거고, 맞지? 그 다음에 폐동맥은, 다 쓰고 이산화탄소로 바뀌어서 오는 놈이기 때문에 폐동맥은 산소가 적을 겁니다. 이산화탄소, 거꾸로 되겠지, 그지? 조직에서 이산화탄소를 만들어서 나오는 게 폐동맥이니까, 이산화탄소가 많을 거고요. 이쪽은 이산화탄소를 버리고 산소를 받아가기 때문에, 폐정맥은 이산화탄소가 적을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포도당 보자. 어디가 많냐? 당연히 간문맥이, 식사 후에는 간문맥이 최대지. 어마어마하게 10,000 이상 됩니다. 우리가 보통 혈당이 100이 정상인데 많이 먹을 때는 10,000 이상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간문맥은 식사했을 때는 그 어떤 누구와 비교해도 강력한 혈당이 나타난다고. 그 다음에 이제 간에서 조절하고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100 정도의 혈당이 나오겠지. 그 다음에 요소 조심해야 됩니다. 요소는 콩팥은 요소를 제거하는 거예요. 요소를 제거하는 게 콩팥입니다. 그래서 콩팥에 들어갔다 나오면 깨끗한 피가 된다고. 그래서 콩팥 정맥, 콩팥에서 나와서 심장으로 가는 놈은 요소가 적은, 노폐물이 적은 혈관이 될 거라고. 그래서 콩팥 동맥이 여기 다시 콩팥 동맥이 상대적으로
노폐물이 많고 콩팥을 지나가서 나오는 콩팥 정맥이 노폐물이 적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뭐 크게 뭐 난이도 있거나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오케이, 봅시다. 우리 아까 쌤 간 이야기했어요. 간에서 보자. 소장에서 흡수한다고. 수용성 용액을 여기서 받아들인다고. 그 포도당을 예를 들어서 150을 받아들였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포도당이 밖으로 나갈 때는 무조건 100입니다. 알겠지? 간 정맥에서는 무조건 100이라고. 간 문맥에서는 식사하면 많이 들어올 거란 말이야. 알겠지?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 150 중에서 100은 내보내고 나머지 50은 만다고 글리코젠 형태로 합성해냅니다. 알겠지? 합성해낸다고. 합성해내가지고 이제 100을 내보내는데 만약에 이제 또 이제 밥을 안 먹고 운동을 했다. 그러면 써버리니까 그 당이 혈관을 돌다가 줄어들어서 이제 50 정도만 이제 돌고 돌아서 왔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100이 나가야 되니까 저장해놨던 포도당 글리코젠을 분해해가지고 포도당으로 만들어서 다시 내보낼 때는 뭐라 100을 내보낸다 소리. 오케이. 뭐 그 이야기입니다.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오케이. 자, 이건 아까 했던 거 한 번 더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이거는 폐가 되겠지, 그지? 그러면 요게 심장인데 심장에 나가는 건 동맥이지. 기억은 뭐라? 폐동맥. 얘는 폐정맥. 이산화탄소가 많고요. 얘는 산소가 많습니다. 그렇지. 그 다음에 요 동맥 피순환인데 싹 다 산소가 많은 혈관들입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가지고 이산화탄소가 많은 혈관들이 될 겁니다. 심장으로 들어갈 때. 이거 대동맥이 되겠지, 그지? 오케이. 특히 이제 간에서 나오는 거, 소장에서 들어가는 요놈을 뭐라? 간문맥이라고 그런다고. 뭐, 간문맥은 뭐라고? 식후에 포도당이 어마어마합니다. 알겠지? 아까 얘기 한번 더 한 거야. 그래서 간에서 이제 조절해가지고, 간에서 나오는 간정맥은 뭐라? 포도당이 적어요. 그러니까 적다란 말은, 우리가 이제 100 정도로 조절해가지고 나온다, 이 말이. 알겠지? 요게 이제 콩팥 동맥인데, 요소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콩팥 동맥하고 다른 데하고 다 똑같아요. 그냥 콩팥 동맥을 대표적으로 적어 놓은 거고, 콩팥 정맥에서 그 요소를 걸러내고 콩팥이, 그러니까 요소가 가장 적다라는 거는 맞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알겠지? 근데 굳이 콩팥 동맥하고 비교돼야 될 이유 없습니다. 다른 모든 혈관들하고 콩팥 정맥을 비교해야 원래 정상이야. 왜냐하면 여기는 걸러졌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걸러졌으니까 요소가 적다. 그럼 요놈은 콩팥 동맥은 걸러지지 않은 거야. 그러면 걸러지지 않은 거는 나머지 모든 혈관들도 걸러지지 않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단순히 그냥 들어가서 걸러지고 나오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지 굳이 콩팥 동맥과 비교돼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오케이. 이산화탄소가 누가 더 많으냐? 당연히 기억에서 더 많겠지, 그지? 그 노폐물이 와가지고 이산화탄소가 그 폐로 갔다가 밖으로 나가버리고 산소를 받아가니까. 오케이. 포도당이 높은 거는 당연히 뭐라? 간문맥 리얼이 될 겁니다. 오케이. 요소 농도 낮은 것 어디? 요 미움이 되겠지, 그지? 뭐 했던 거 한 번 더 복습한 거야. 그 다음 다 한 겁니다. 한 건데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 했던 걸 한꺼번에 다 정리해보자 이 말이에요. 맞죠? 산소는 폐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모세혈관 속으로,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들어온다. 우리 몸으로 들어온다 이 말이야. 알겠지? 우리 몸으로 들어온다. 우리 아까 그 막을 지나가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럼 요 놈은 나중에 다시 얼마로 갈 거야? 조직세포로 갈 거란 말이야. 조직세포로. 그럼 여기서 막을 한번 지나고 여기도 막을 한번 지난단 말이야. 둘 다 확산입니다.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그럼 이산화탄소는 이제 조직세포에서, 그지? 조직세포에서 뭐라고?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 한번 건너오고, 모세혈관에서 나중에 이제 폐에서 폐포로 또 한번 거쳐간다고. 이때도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흘러가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에 다 정리돼야 돼. 이거는 이제 폐에서만 이야기를 했는데, 폐에서 모세혈관으로, 모세혈관에서 나중에 조직세포로 계속 농도가 낮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세포에서 이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 놓고, 일만은, 그 혈관으로 들어왔다가 혈관에서 다시 폐포로 나갈 때 계속 농도가 낮아지게 된다 이 소리. 그 말입니다. 여기에 폐포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모세혈관인데 이거는 뭐라 폐동맥과 연결되어 있고 이는 폐정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폐잖아, 그지? 그러니까 폐동맥에서 요리 와가지고 모세혈관에서 물줄 교환하고 폐정맥을 따라서 심장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맞죠? 그럼 이산화탄소가 많았다가 건네주고 산소 받아서 산소가 많아집니다. 알겠지? 오케이. 가스 교환이 일어난다 이런 뜻이라고. 교환의 원리 나왔죠? 분압 차이에 의한 확산. 쌤, 분압이란 말은 뭡니까? 이거는 산소끼리 혹은 이산화탄소끼리 비교한다 그런 뜻이라고. 알겠지? 산소와 이산화탄소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분압이 있는가 부분 압력. 그러니까 각각의 기체를 의미하는 거다. 기체, 이산화탄소 부분, 산소 부분, 그 부분 압력입니다. 줄여서 분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오케이. 그러니까 같은 기체끼리가 이제 분압입니다.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간다. 맞죠? 분압이라는 말 나와 있는 혼합기체에서 특정 기체에 나타나는 압력. 그렇지. 조금 했던 그 말입니다. 확산 고에서 저로 올라간다. 에너지가 소모가 안 되지. 자, 들어올 때 지금은 이 과정이 빠졌는데 흐름은 시험에 나옵니다. 대기에서 얼마? 158 mmHg 이 기압입니다. 우리가 762 1기압이지, 그지? 근데 158이니까 그 대충 우리가 21 그 전체 중에서 이게 이제 100%잖아, 그지? 이 중에서 이제 21%가 산소라 소리야. 질소가 78%지, 그지? 그래서 이제 158입니다. 이게 들어와 가지고 폐부에서 뭐라고 모세혈관으로 간다. 확산.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동맥혈을 따라서 이제 폐정맥을 따라서 심장을 따라서 대동맥을 따라서 이제 조직으로 갈 거란 말이야. 조직으로 갈 때도 말아 확산. 누차 이야기했던 겁니다. 여기도 확산, 여기도 확산. 계속해서 농도가 낮아져요. 봐라, 요 100으로 변했다가 요 158 했다가 혈관에서는 100으로 변했다가 조직 세포에서는 40으로 변한다 소리야. 요렇게 갔다가 이 친구가 요렇게 변한다. 계속 농도가 낮아지잖아. 그러니까 막을 거치면서 이렇게 낮아진 거야. 자, 이산화탄소 봅시다. 이산화탄소. 그럼 이산화탄소도 마찬가지. 왜 이산화탄소가 없노? 뭐 이산화탄소는 반대가 나타난다. 뭐 그 정도만 기억하세요. 오케이. 아까 동맥 정맥을 이야기했어요. 네. 뭐까지. 자, 그다음에 배설계 봅시다. 야, 배설은 우리가 오줌을 만드는 게 배설입니다. 맞죠? 그럼 큰 거 보는 거. 이거는 배출이라고 그러죠. 그죠? 배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그냥 관용적으로 그냥 배설이라 하는데, 화장실 가는 걸 배설이라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소변 보는 것. 그것만 배설입니다. 땀 흘리는 거 배설이야. 땀. 알겠지? 그다음에 입으로 이산화탄소 기체를 토해내는 거. 그게 배설입니다. 알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운동하다가 땀을 많이 흘렸다. 내 배설 많이 했다. 그래도 됩니다. 실제로 운동하에서 땀을 많이 흘리면 나중에 오줌의 양이 줄어들어요. 실제로 그래. 뭐 운동 심하게 해본 친구들 아실 건데 운동 많이 하면 그 소변 마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땀으로 배설을 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온몸으로 그냥 오줌을 넣은 거야. 우리 땀을 흘리는 게. 그러니까 땀 흘리는 것도 배설 계원입니다. 오케이, 그 정도 되고죠. 노폐물을 제거하는 건데, 뭐, 배설을 해야, 맞아요? 삼투압이 일정하게 유지될 거다. 오케이. 우리가 탄수화물과 지방은 CHO로 되어 있는데, 이놈은 배설할 때 물하고 이산화탄소만 나옵니다. 맞죠? 그 다음에 단백질. 단백질이라는 이름이, 이 질이 질소라는 뜻입니다. 질소. 알겠지? 단백질의 질자가 질소를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CHO에다가 질소가 더 들어있다 이 말이야. 단백질은. 그 다음에 이제 호흡하면은 물하고 이산화탄소는 똑같고요. 질소 노폐물이 만들어집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암모니아 이야기 하는데, 그 암모니아는 이제 간에 가서 조절된 거고, 처음에 뭐가 만들어져? 요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알겠죠? 실수. 근데 큰일 났다.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 건데 독성이 세거든. 그래서 이게 간에 가서 요소로 바뀌게 된다 소리야. 그럼 요소로 바뀌면 독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독성이 약해진다 소리야. 알겠죠? 그러면 요소 형태로 배설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럼 뭐 생투 내용이니까 놔두고 일단 질소 노폐물인 암모니아가 만들어지고 간에서 그지 독성이 약한 요소로 바뀌어서 우리 소변 볼 때는 암모니아가 나오는 게 아니고 요소가 나온다. 오케이. 그렇게 보자. 그럼 보자. 그 노폐물 보자. 이산화탄소는 뭐라고? 그
날숨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지. 맞죠? 그런 거. 그 다음에 물. 물은 두 가지입니다. 날숨을 통해서 수증기로도 나가고, 맞죠? 오줌을 통해서 나갑니다. 맞죠? 질소 노폐물, 요소지, 그지? 이거는 오줌으로만 방출됩니다. 뭐 많이 알고 있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콩팥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그 허리 약 뒤쪽에 있어요. 여러분들 그 허리 뒤쪽, 아래쪽 허리 뒤쪽에 콩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군대에서 그런 친구가 있긴 했는데 그 빠따로 맞는 경우가 있었다고. 우리 때는 거의 많이 없어졌는데 내가 군대 생활할 때는 거의 없어졌는데 옆 부대에 보면 그 군기가 센 데는 뭐 몽둥이로 맞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 보면은 잘못 맞아갖고 엉덩이 윗부분, 허리를 맞아가지고 이 콩팥에 손상이 있어가지고 제대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위험한 거. 네, 우리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우리 음악 선생님이 있었어요. 임말수 쌤이라고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이게 진주에서 이게 깡패들한테 테러를 당했어요. 그 테러를 당한 게 아니고 시비가 붙었지.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시비가 붙어갖고 뭐 허리를 강목으로 한 대 맞아갖고 그래갖고 병원에 막 2주 입원하고 그랬어. 어떻게 알았어요? 몰랐지.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몰랐지.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쌤이 명신고등학교 다녔는데 그 고등학교 가니까 우리 반 애 중에 그 임말수 선생 아들이 있었던 거야. 아들. 근데 참 욕도 못하고 내 진짜. 그래갖고 임말수 선생님 아들하고 같이 공부했어요. 임말수 선생님 아들이 경상대학교 갔었는데 그래갖고 공부를 진짜 안 해가지고 내한테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라 이놈아 내가 그랬는데 그만 이름을 까먹었어. 임말수 선생님 아들. 이름 알았는데 친하진 않았고 그냥 뭐 아버지가 우리 스승이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래도 좀 각별하게 내가 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자, 그자 보자. 이제 실험 중에 하나로 봅시다. 거의 끝나갑니다. 알겠죠? 뭐 빨리 끝나가네. 그죠? 콩즙으로 요소를 분해해 보자. 요소. 오줌 속에 요소가 들어있지, 그지? 그것을 분해해 보자. 자, 이제 잘 들어봐야 돼. 이거 아차하는 순간 먹을 놓쳐. 알겠죠? 콩즙 먹어봤지? 콩국물이라고 그러죠, 그죠? 우뭇가사리 넣어가지고 마시는 그런 경우 많잖아. 시원하게 얼음 넣어가지고. 그죠? 콩국. 그러니까 콩국이라 생각하면 돼. 콩즙. 삶아버리면 안 되고, 생으로 간 거. 그 속에 뭐가 들어있다?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뭐, 유레아이스라는 효소가 들어있는데, 그 효소가, 콩즙 속에 들어있다고. 자, 이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꼭 기억해라. 콩즙은 산성입니다. 콩즙은 산성이라고. 콩즙은 산성이다. 자, 그러면 그 요소는 중성에서 약산성이다라고 있는데 그냥 중성 기억하세요. 중성. 약산성이란 말은 약한 산성인데 그냥 중성에 더 가깝다. 알겠지? 약산성이라는 말도 틀린데 아니다만은 그냥 뭐 중성이라고 그냥 외워놓으면 됩니다. 이거부터 기억해야 돼. 콩즙은 산성. 콩즙으로서 요소를 분해할 거거든. 그러니까 분해 대상인 요소는 중성. 알겠지? 분해되어지고 나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질 겁니다. 이 암모니아는 뭐라고? 염기성입니다. 한번 적어줄게. 다시 한번 적어보지. 맞죠? 우리는 요소가 뭐로 변할 거야? 암모니아로 이렇게 변화될 거라 이 말이야. 맞죠? 다시 요소는 뭐라고? 중성. 암모니아는 염기성. 그 다음에 요걸 분해시켜주는 효소. 맞아? 이거는 콩즙 있습니다. 이거는 뭐라고? 산성. 자, 여기서 뭐 미쳐버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BTB 용액이 있다고. BTB. 브롬티몰 블루. 블루. 이게 파란색입니다. 노초파. 원래 빨주노초 파남보에서 그 연속된 겁니다. 실제로 액성비나 그래요. 우리가 그 빨주노초파 요렇게 파남보 이리 있겠지, 그지? 그러면 요 세 가지는 페놀프탈레인의 지지학의 색깔이고, 빨주노는 메틸 오렌지 지지학의 색깔이고, 노초파는
BTB의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산중염기, 메탈오렌지 산중염기, 그 다음에 BTB 산중염기, 다시 페놀프탈레인 산중염기. 그럼 페놀프탈레인은 산성 중성의 색깔이 있다는 소리야. 염기성의 빨간색. 메탈오렌지 산중염기, 산성의 빨간색, 그 다음에 중성의 주황색, 염기성의 노란색. BTB는 산중염기, 산성의 노란색, 중성의 초록색, 염기성의 파란색. 그러니까 우리가 BTB를 사용한다고. 대부분 생명에서는 지시학은 이 친구만 사용한다고. 이 친구만, 다른 거 안 써요. 이 친구만 쓴다고. 화학에서는 요거 다 전체가 필요한데 생명에서는 요것만 쓴다고. 그러니까 요것만 기억하면 된다고. 산중염기, 맞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이제 이걸 놓쳐버리니까 애들이 힘들어한다고, 맞죠? 그러면 공접 산성이지, 무슨 색깔? 당연히 노란색이겠지, 맞아? 요소 중성이지, 당연히 무슨 색깔이겠어? 초록색일 거야. BTB를 넣었을 때. 암모니아 무슨 색깔이겠어? 당연히 파란색이겠지. 왜? 염기성이니까. 그대로 쓰면 되니까. 노초파니까. 산중염기니까. 근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요렇게 섞여 있으면 어떻겠냐, 이말. 요렇게 섞여 있으면 나오거든, 시험에. 요렇게 섞여 있으면 어떻겠냐. 그럼 생각해봐가지고, 중성하고 산성하고 섞이면은 산성이겠지. 중성은 제로라고 생각하고 산성하고 섞여 있으면 산성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노란색이 나올 거라고. 쌤, 중성의 초록색인데 공접하고 요소하고 섞여 있다. 그러면 왜 노란색입니까? 물어본다니까. 중성은 액성이 없는 거고, 산염기가 없는 거고, 제로 베이스고, 공접이 산성이기 때문에, 야, 이게 0이고 요게 3이고 이게 마이너스 3이라 생각해봐라. 요 두 개 더하기 하면 3이지. 이거는 없는 거란 말이야. 알겠지? 그럼 두 개 섞여서 뭐 중간 단계 그런 거 아니다. 알겠지? 그래서 요소가 중성인데 지 혼자 있으면 중성으로서의 색깔이 나타날 건데, 산과 염기가 섞여 있을 때는 당연히 산염기의 색깔이 나타난다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이것 때문에. 알겠지? 자, 그럼 보지. 이걸 알고 온다 보자. 정류소에다가 콩접을 넣습니다. 당연히 노란색이겠지. 산성이니까. 다의 대조군입니다. 비교하기 위해서 넣은 거야. 두 번째, 요소를 넣습니다. 정류소니까 그냥 맹물이니까. 요소는 중성이잖아. 뭐 중성이니까 초록색이겠지. 어렵지 않습니다. 단독으로 넣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근데 이제 요놈이 나온다고. 요소에다가 콩접을 넣어준다고. 야, 이거는 중성이고 이거는 산성이잖아. 중성은 제로 베이스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당연히 뭐라고? 노란색이 나타나야 돼. 알겠죠? 노란색이 나타나야 된다고. 근데 세월이 지나면은 이 콩접이 요소를 암모니아로 바꿀 거란 말이에요. 맞죠? 요놈이 요소를 바꿔버릴 겁니다. 그럼 뭐가 만들어져? 암모니아가 만들어질 거라 이 말이야. 그러면 그 노란색이 뭐라고? 파란색으로 나타날 겁니다. 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콩접 때문에 이제 뭐 한다고? 노란색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노란색, 콩접 때문에 이제 노란색이야. 그럼 요소가 뭐로 변했다고? 암모니아로 바뀌었단 말이야. 그럼 암모니아 때문에 뭐라고? 파란색이 나타났을 거라고. 그러면 요소 때문에 가지고 있던 노란색이 어떻게 됩니까? 그 노란색과 파란색을 섞으면 파란색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파란색이라고 기억하면 돼. 노란색이 없어졌다기보다는 센 공접은 촉매이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있다 이 말이야. 근데 이제 암모니아가 나타나서 파란색이 나타날 거고, 그러면 노란색이 없어지느냐? 없어진 게 아니고 두 놈이 섞이면 파란색이 나타납니다. 이런 걸 설명해 줘야 돼, 가르치는 인간들이. 이걸 안 가르치니까 좀 애들이 힘들어하는 거라고. 그죠? 그럼 노란색이 파란색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센 공접이 없어졌냐? 그게 아니란 말이야. 알겠죠? 센 공접은 촉매이기 때문에 그대로 있고, 파란색인 암모니아가 많이 만들어져서 노란색과 섞이더라도 파란색이 너무 강력한 에너지를 발휘하기 때문에 파란색으로만 우리가 인식이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오줌은 요소입니다. 알겠죠? 우리가 오줌에는 오줌 속의 요소라고 그랬기 때문에 오줌에는 뭐라고? 요소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초록색이 나타나겠지. 중성이니까. 오줌 요소는 같은 말이야. 알겠지? 그러면 오줌에다가 센 공접을 넣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요소에다가 센 공접을 넣는단 말이야. 이건 중성이고 센 공접은 노란색이라고. 공접의 색깔이 노란색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오줌이 분해돼가지고 암모니아가 될 거기 때문에 나중에 파란색으로 변하게 되겠지. 그럼 C와 D는 같은 현상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오줌 속에 요소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됐다. 오케이. 자, 보세요.
이게 음식을 먹어서 맞아. 음식을 먹어서 이제 나중에 흡수되어지고 이제 항문으로 배출이 될 겁니다. 그러면 영양소가 뭐라고 순환길에 들어가서 우리 온몸을 심장이 펌버질 하는 거에 따라서 온몸을 따라 돌 거란 말이에요. 따라 돌아가지고 조직이 세포와 함께 영양분 산소 주고 노폐물 받아서 또 돌 거란 말이에요. 돌고 돌다가 호흡기를 통해서 이산화탄소 나가고 그 다음에 배설기관을 통해서 노폐물 나가고 오케이? 그 과정이야. 그래서 소화계 이 전체가 소화계지 그지? 이 소화계로 들어오는 거는 뭐가 된다? 영양분이 들어오게 되고 나가는 거는 뭐라고? 그냥 대변이 나가게 된다. 맞죠? 들어오고 나가는 거. 들어오는 거는 음식물, 나가는 거는 이제 노폐물. 노폐물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 그냥 대변이 나간다. 찌끄레기가 나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호흡계. 요게 호흡계란 말이에요. 맞죠? 호흡계가 산소 들어오고 나가는 거는 뭐라? 이산화탄소만 나간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수증기도 같이 나간다고. 오히려 수증기 양이 이산화탄소보다 더 많아요. 그죠? 우리 호 하고 나갈 때 그지? 습기가 느껴지잖아. 그지? 오케이. 이게 조심해야 돼.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둘 다 나간다. 자, 배설은 그지? 들어오는 거 없지 그지? 뭐 버리는 거니까. 그지? 요소만 밖으로 나간다. 오케이. 이거 나와 있대. 대변 나와 있죠. 이거는 배설기 아니다. 말했다. 대변은 배설기 아니다. 이거는 뭐라고? 소화기에서 나가는 거다. 오케이. 한번 듣습니다. 자, 간의 역할이 있지, 그지? 간의 역할이 있는데, 뭐, 물질에서 엄청난 물질을 더 일어나죠, 그지? 분해하는 반응, 그 다음에 합성하는 반응 많이 일어납니다. 막,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개수가 많아요. 알겠지? 소화시키는, 소화기로 왜 분류되느냐? 기능이 그렇게 많은데, 이거 이제 그 지방을 분해할 때 그 소화액을 분비합니다. 쓸개즙을 분비해요. 알겠죠? 그래서 지방을 부드럽게 소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소화기로 넣어준다. 알겠죠? 뭐 혈당 조절하지? 우리 아까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체온 조절도 하고 티록신이 나와서 그 다음에 우리 조금 전에 배운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꿔주는 거는 간에서 합성합니다. 쓸개즙. 요거 때문에 우리 뭐라 소화계로 분류한다고 그랬지. 그치? 해독작용. 알겠죠? 음식물을 먹었을 때 해독을 시키게 됩니다. 됐다. 그 다음에 대사량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그냥 읽어봐라. 읽어보란 말은 지금 바뀐 책에서는 이걸 빠졌어. 알겠지? 그래서 읽어봐라 말. 대사성 질환인데 뭐 각각의 질병입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당뇨병과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다고. 특히 고혈압은 우리는 콩팥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딱 유일하게 콩팥. 왜냐면 혈압이 높아지면은 그 콩팥에 무리가 갑니다. 콩팥도 혈압에 의해서 여과가 일어나거든. 그럼 그 여과에 너무 많은 압력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 조금만 밀어줘야 되는데 너무 세게 밀어줘가지고 안에 있는 안 빠져나가야 될 부분들도 빠져나가 버린다고. 그래서 단백뇨가 생길 수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당뇨병이나 이런 거는 그 고지혈증이나 요 두 친구는 나나 비슷하다고. 혈관을 막아가지고 나타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당뇨병은 혈액이 끈적끈적한 거고 고지혈증은 기름 성분이 혈관을 막아버린 그렇기 때문에 심장질환이라든지 다 비슷비슷하단 말이야. 알겠지? 근데 고혈압만큼은 하나 더 기억해야 된다. 콩팥을 망가뜨린다라는 거. 알겠지? 뭐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면 될 겁니다. 대단히 수고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하나 더 설명을 해줄까? 이거는 이제 그 우리 알고 있는 교재 말고 새로 한 교재를 그냥 한번 가져와 본 거야. 시험관을 이제 소화제의 역할을 알아보고자 한 거예요. 소화제. 그러면 ABC에다가 ABC 관에다가 알부민 넣어놓고 뷰렛을 넣어줍니다. 뷰렛은 단백질 알아보는 거예요. 뷰렛의 비업이 있지. 비업. 이게 뭐라고? 단백질. 단백질에도 뭐가 있노? 비업이 있지. 그러면 색깔이 뭐가 나타난다? 보라색 나타난다고. 보라색도 비업이 있네. 뷰렛, 단백질, 보라색. 비업. 알겠지? 알부민도 비업인데, 이 알부민은 그냥 그 단백질의 종류 중에 하나라서 그 비업하면 안 되고.
근데 이 비읍이 이제 단백질의 루트입니다. 뷰렌 용액에 단백질을 넣으면 색깔이 보라색으로 변한다. 그럼 알부민이 단백질이 있으면은 이제 처음에는 이 색깔이 나타났을 거라고. 맞죠? 오케이. 자, 녹말은 아이오딘 반응에 뭐가 나온다? 청남색이 나옵니다. 녹말은 아이오딘 용액에 넣으면은 청남색이 나온다. 이건 그냥 왜 너무만 중학교 때부터 하는 거기 때문에 왜 알아? 녹말은 아이오딘 반응에 청남색. 이게 이제 밥알에다가 이 아이오딘 넣으면 밥알이 보라색으로 변해요. 보라색. 아주 멋져. 뭐 그 시기한 색깔로 변한. 어쨌든 간에 청남색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녹말 알아보는 거, 이는 단백질 알아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다른 변화를 줘봤다고. 그럼 나 시험관을 가져온 거야. 그럼 A를 가져온 거예요. A는 알부민과 뷰렛이 있지, 그지? 그러면 정유수를 넣었다는 말은 알부민과 뷰렛만 넣어준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럼 변화가 없겠지, 당연히. 소화가 안 됐을 거니까, 그지? 알부민에 단백질이 있는데, 단백질이 그대로 있어서, 보라색이 나타날 거라, 그대로. 그 다음에 실험관 B에 보자. 내가 알부민 들어 있습니다. 알부민 들어 있는데 소화제를 넣었어요. 근데 옅어져 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여기에 들어 있었다 소리겠지. 그지? 그 다음에 다는 뭐 떼놓고 바로 단백질 분해 효소를 넣었다 이 말이야. 그럼 당연히 단백질이 없어져 버리겠지. 그러면 더 이상 단백질이 없기 때문에 뷰렌 용액에 보라색이 안 나타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옅어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뭔 거 알지? 그 다음에 DEF는 뭐가 들어있어? 녹말이 들어있습니다. 녹말과 아이오딘이 들어있다고. 맞지? 그럼 처음에는 뭐라? 청남색이 있었을 거라고. 그러면 정유수를 넣었다 이 말이야. 그럼 당연히 변화 없이 청남색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소화제를 넣었더니 그리고 탄수화물 분해 효소를 넣었더니 다 옅어지더라. 그럼 그 소화제 속에는 뭐라? 녹말 분해 효소가 있었다는 이야기 되겠지. 여기는 단백질 분해 효소, 여기는 녹말 분해 효소. 오케이? 오케이,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만 알면 뭐 크게 문제될 것 같습니다. 대단히 소개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하기 바랍니다. 오케이.